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안타까운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자영업 대출이 1천조 육박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어휴, 천조.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좀 뭐 느낌만 봐도 좀 암담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정확히 의미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돈을 빌려서 자꾸 아파트를 사니까 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럼 대출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책을 내놨어요. 음. 그래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뭐 물론 이 대출을 못하게 하면은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문제죠. 나는 당장 이 가게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코로나 위기만 어떻게 넘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지금 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돈이 모자라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더 이상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졌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 아니면 고금리 대출밖에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점점 더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이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자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도 그런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제일 많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요. 네네. 어떤 자기 자영업의 어떤 꿈을 가져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차리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뭐 자영업을 해서 잘 되시는 분은 직장인들이 벌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때려치고 자영업을 했는데 한 500 번다. 그러면은 나도 때려치고 자영업 할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예. 왜 나 그냥 여차하면 회사 때려치고 치킨집 한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 워낙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예. 뭐 여차하면 뭐 자기 사업하고 이러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예. 또 사실 뭐 내가 잘하면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세요? 저는요, 네. 자영업은 그냥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짜 뭐 단정지어서 정작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할게요. 뭐 한 달에 뭐 한 돈 1,000만 원 이상 벌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실수령액이 한 250 벌어요.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번다 하면은 네. 그래도 내가 직장 다닌 것보단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월급을 버는 게요. 네. 500만 원 순이익, 물론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네. 버는 것보다 차라리 월급쟁이가 저는 더 경제적으로 낫다고 봐요. 왜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자영업해서 500만 원 벌면은 처음에는 신나겠죠. 와, 네. 내 2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신날 텐데. 근데 들인 시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보통 9 to 6예요. 물론 야근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근데 자영업자는요. 6시 퇴근할 때가 많은 거가 아니라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예, 기본적으로 12시간 일하는 자영업자 굉장히 많고요. 뭐 10시간 정도 평균 일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시간 더 들여도 2배 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몇 시간 정도면 뭐 그죠? 그런데요, 그 2배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2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무슨 소리냐면은 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250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월급쟁이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내가 뭐 한 1억, 최소한 뭐 2억, 아무리 못해도 1억은 투자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감가상각이 생겨요. 감가상각. 이렇게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죠? 감가상각. 뭔가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들인 비용이. 예, 내가 뭐 PC방을 차린다, 뭐 네. 식당을 차린다, 카페를 차린다. 처음 차리면은 인테리어도 막 빠방하고 그렇죠. 뭐 PC 성능도 좋으니까 손님이 많이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발전되는데요. 한 3년, 4년 지나면요 반드시 인테리어 바꿔야 돼요. PC는 한 2년만 지나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번 달 500만 원 벌었어요. 지난달 500만 원 벌었어요. 또 지지난달 500만 원 벌었어요. 매달 순이익이 500만 원 되면은 나는 내가 500만 원 버는 남자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데 3년 있다 인테리어를 바꾸면은 한꺼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들을 한꺼번에 딱 바꾸면 그렇죠. 그렇겠다. 그래서 내가 드린 돈 1억 원을 만약에 감가상각이 한 5년 만에 이루어진다.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는 감가상각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에 찍히는 비용은 500만 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가상각 비용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생기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 진짜. 그렇죠. 3년 만에 한 번씩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야
근데 지금 이렇게 500만 원씩 버는 상황에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더더욱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벌어도 이거는 사실상 감가상각되면은 남는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네. 이자 비용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경제적인 그런 시각을 갖춘 사람을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네. 기회비용을 제대로 산정하는 사람은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 거고 오,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마인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요? 기회비용은 네. 내가 1억 원을 여기에다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을 투자하지 않다면 내가 1억 원을 땅에 묻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다른 데 투자를 그렇죠? 했거나 뭔가 다른 데 네. 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금을 들었다고. 적금이라도 출산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요 경상 성장률이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경상 성장률 뭔지 아세요? 경제가 성장하는? 더 플러스 네. 물가 상승률. 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다가 음.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경상 성장률이거든요. 음. 근데 내 투자 수익은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면은 경상 성장률만큼은 나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경상 성장률이 한 5% 가까이 되면은 나의 투자 수익도 5% 가까이 완벽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우리 가게에 투자하지 않았다면은 네. 내가 다른 데다가 막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으면은 아. 5% 정도는 벌 수 있었을 텐데 아. 1억에 5% 얼마입니까? 꽤 큰 돈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음. 나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500만 원에 그치면 괜찮은데 1억도 뭐 날리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벌어도 저는 월급쟁이 250만 원보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못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00만 원은 못 벌고 한 250만 원 번다. 250만 원도 못 벌고 마이너스 된다.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 자영업자분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힘내시라는 말도 굉장히 참 못할 정도인데 이렇게 이 대출까지 맡긴다라고 하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어려워가지고 더 이제 갑자기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때려치고 치킨집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확 줄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단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부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손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게 굉장히 고도의 경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번다. 현금만 보면 내 통장에 꼬박꼬박 500만 원이 찍히는 것 같다. 뒤로 미친다라는 거 보면은 기회비용과 감가상각을 생각해 보면 사실 버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이 고도의 경제적인 표현을 이게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벌었지만 뒤로는 미치고 있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자영업을 혹시나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혹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으셔서 자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어찌됐건 우리 자영업자분들 진짜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려 계시는데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일 때가 얼른 예,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려요. 예, 예. 네.